안녕하세요. 가슴으로 말하는 여러분의 가슴 주치 멜론 언니 김주원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챗 GPT를 전문의의 빙의해서 가상의 상담자 몇 분을 설정하고 실제처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르는 것이 없다는 챗 GPT. 과연 가슴 성형 상담도 가능할까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상담자 1번은 큰 가슴을 원하는 뼈말라 체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중 하나로 설정해 봤는데요. 키 170cm, 몸무게 45kg 정도의 완전 깡마른 타입. 가슴도 AA컵 수준으로 그냥 없다고 보면 돼. 풀 D컵이 되길 원하고 모양은 아이돌 권은비처럼 자연스러우면 좋겠어. 마르면 보형물 넣은 티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걱정이야. 수술이 가능할까? 이건 뼈 마른 체형에 D컵 보형물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권은비님 체형 등까지 잘 분석이 나와야 할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보겠습니다. 구현은 가능하지만 디테일한 계획과 정밀한 수술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답변입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피부 두께나 흉곽과 가슴방 사이즈 등 다른 조건들도 받쳐줘야겠지만 입력한 조건 안에서 숙련도가 있는 의사라면 마른 체형이라도 자연스러운 모양이 가능합니다. 체형 분석에서는 유선 조직과 피하 지방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요. 뼈마름 체형은 피부가 얇은 사람이 많은 편이고 수술했을 때 보형물에 티가 날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이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형물은 300에서 325cc를 추천하는데요. 사이즈는 체형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소견을 낼 수 있는 사양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300 초반대로 풀 D컵이 나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법은 듀얼 플레인, 즉 이중평면법을 추천하는데 이중평면은 커다란 가슴 근육이 보형물을 어느 정도 덮어주기 때문에 보형물 티가 확실히 덜 나는 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흉곽 구조 분석을 보면 흉곽에 맞는 좁은 베이스의 보형물을 선택. 흉곽이 작고 좁은데 큰 보형물을 넣으려고 무리해서 공간을 넓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 사이즈를 선택할 때 흉곽의 크기가 무척 중요하죠. 정말 아니다 싶은 상담 내용은 없지만 살짝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담자는 재수술을 고민 중인 문진사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 6개월 차.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할 정도로 운동에 진심인 30대 여자입니다. 최근 웨이트를 하는데 가슴이 움찔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작용 같은데 무슨 부작용이고 재수술을 하면 좋아질까요? 챗 선생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며 애니메이션 디포미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런 것도 아나요? 챗 선생님 확실히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엄밀히 따지면 부작용보다는 특정 현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슴 근육을 움직이면서 그 느낌이 함께 전달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처럼 가슴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수술 전에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후 관리에도 세심한 것이 좋습니다. 원인 중 피막 구축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건 구형 구축을 의미합니다. 근데 상태로 봤을 때 구형 구축은 좀 애매합니다. 만약 가슴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딱딱하고 모양도 변했다는 증상까지 언급했다면 그때는 구형 구축을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솔루션으로는 근막하나 유선화 재수술을 추천하고 보형물 교체도 얘기하네요. 저 역시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 찾아오면 가슴 근육 위쪽으로 보형물을 옮겨 놓는 근막하 수술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데요. 이건 환자의 니즈와 평소 활동, 원하는 결과 등 많은 조건들을 살핀 후에야 최적의 소견을 낼 수가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보형물 교체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보형물 종류가 애니메이션 현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가슴의 컨디션과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금 느끼는 불편감을 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재수술을 하는 게 맞는 일로 생각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AI라 그런지 확실히 답변이 개인에 맞춰 커스터마이즈 해주기보다는 많은 부분 열려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환자가 수술 6개월 차라고 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환자의 생활을 고려한 언급도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모유 수유 후에 가슴이 처진 할머니 가슴 환자입니다. 출산 후 6개월 정도 수유를 했어요. 그런데 수유를 하고 가슴이 허리 쪽으로 축 처져서 할머니 가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출산 전에는 B컵 정도였고 윗가슴 볼륨이 꽉 차서 B컵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같은 가슴을 되찾고 싶은데 수술로 가능할까? 거상술과 확대술을 동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로 보이는데 챗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챗 선생님도 B컵 이상의 볼륨 있는 가슴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거상술과 보형물 삽입 역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허리까지 처져 있다는 상담 내용으로 볼 때 유두가 가슴 밑선보다 밑에 있는 3도 유방하수 정도로 보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절개법은 앵커 절개, 롤리팝 절개를 얘기하는데 확실히 미국 태생의 선생님이라 영어를 쓰시네요. 앵커 절개는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롤리팝 절개는 수직 절개라는 뜻인데 절개 모양이 롤리팝 사탕 형태와 같아서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처짐의 정도가 중등도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니 상담자에게 알맞은 방법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할머니 가슴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많이 처졌다면 유륜과 유륜 밑 그리고 가슴 밑선까지 O자 형태로 절개가 들어가는 O자 절개가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형물 사이즈는 250에서 300cc를 추천하시네요. 사이즈는 단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형물 타입도 이것만 보고는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개인에 맞춰 결정하는 게 맞는 일로 생각됩니다. 환자가 가진 가능성에 대한 그림은 저와 같은데 절개법이나 사이즈 등에 대한 추천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챗 선생님은 데이터를 저는 실제 환자의 상태를 살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챗 선생님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실제 환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답변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 등이 열려 있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AI가 가진 한계구나 느껴졌습니다. 결론은 AI가 발달해도 내 몸에 대한 상담만큼은 병원에 가서 직접 받는 게 확실하다. 챗 GPT는 참고로 봐주시고 실질적인 고민은 가슴 주치의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멜론 언니 김주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